자, 주식시장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김성남의 빅픽처 시간이고요. 오늘 이 시간 황금알TV 대표 김성남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항상 저희가 그 나무보다 숲을 보자라는 그 멘트를 항상 앞에 소개를 드리는데 지금 그 김성남 대표님의 시장에 대한 견해가 딱딱 신기하게도 들어맞고 있습니다. 3월 달에 전략 후강 예상을 하셨고요. 오늘 또 코스닥이 조금 더 탄력 있게 움직여주면서 작년 8월 고점이죠. 한 823포인트까지 거의 근접하게 지금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번 주에 너무 정신이 없었잖아요. FOMC도 끝났고 그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은행 보증에 대해서 자꾸 발언을 좀 번복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변동성이 조금 있는데요. 일단 3월 마무리 짓고 또 어떤 전략 좀 세워가면 좋을지 바로 말씀 주시죠. 네, 사실 우리가 이제 3월에 대한 전략을 이야기 드릴 때 3월 초반부터 여러분들께 3월의 전형적인 패턴, 이게 어쨌든 지난 한 20년 정도의 그 데이터들을 분석을 했을 때 3월 달이 보통은 전약 그리고 중순 정도부터 후강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어쨌든 초반 저점 찍고 반등하는 부분들, 뭐 사실 코스닥은 그래도 상당히 셌죠.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그 정도 엄청 강세라기보다는 약강 정도일 것 같고,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때 이제 긴축에 대한 부분에서 중단 이야기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니, 그러면 만약에 생각보다 세게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술주 중심의 흐름을 보면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서 우리가 봐야 할 테마 혹은 업종 이런 것들은 바로 육룡이 나르샤라고 지난주에 한번 별명을 지어봤습니다. 육룡이 나르샤 6대 테마 중심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뭐 물론 2차 전지도 가고 오늘은 뭐 웹툰 관련주도 가고 반도체 엄청 좋습니다. 여러 가지들 갈 수 있는 것들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래도 그중에서 우리가 다 살 수는 없잖아요. 좀 함축을 해본다라면 그것만 하더라도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니 옐런 얘기를 하셨죠. 어떤 예금자 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뭐 완전히 뭐 전체적으로 해줄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이거 뭐 포괄적으로 전체를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가 또 이제 예금 보호 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루 이렇게 좀 번복이 되면서 싸이 노래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지 않나 합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완전히 이 시장을 좀 세대서 만드는 좀 그런 움직임까지 나타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찌 보면은 사실 이게 어떤 그 미국 정부의 입장 혹은 좀 그 금융당국의 입장, 이런 부분들이 좀 충돌을 일으킨다고 봐요. 어쨌든 시장은 예금자 보호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 심각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 하는 부분들을 나타내주고 있고, 충분히 잘 압니다. 제니 옐런이. 이분이 어쨌든 연준 부장을 하시고 또 의장까지 하시고 지금은 뭐 정장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상황들이나 여러 가지 흐름들을 잘 아는 분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 FOMC 아까 연준 의장 시절에도 항상 시장에다가 먼저 힌트를 주고 그 다음 행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이제 현실적인 부분은 예금자 보호해야 돼. 하지만 좀 정치적인 이슈로 좀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 뭐장 해줘야 되냐. 민주당과 공화당이 좀 치고받고 싸우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의회 통과를 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행정명령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또 바이든 정권에 약간의 부담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니 옐런은 약간 너무 정치적인 인물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파월이 훨씬 정치적 인물이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그 자유롭지는 못한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자, 어쨌든 이러든 저러든 상관없습니다. 큰 흐름들을 갖고 가고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대응하면 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항상 변하는 시장 전망에 집중할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투자의 본질을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자꾸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 속에서 지금의 흐름들의 가장 근접한 흐름들을 찾아내고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 포인트를 보는 게 좋겠는가, 여기에 집중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고용이 아주 탄탄해요. 그래서 지금 또 혼란스럽겠죠. 이번에 0.25 올렸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은행 사태 때문에 금리 동결될까? 저는 아니라고 봤어요. 그죠? 0.25 아마 올릴 거고, 그 다음에 동결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할 거다라는 얘기. 그래야 시장이 무난하게 갑니다. 뭐 저는 옐런 누나께서 그냥 한번 이렇게 밀게 하셨지만은 어쨌든 그 흐름이 그대로 적중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5월 달에 FOMC에서 과연 어떻게 될까? 그 흐름들에서 금리 동결적인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뭔가가 이상해. 뭔가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래서 너네가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어쨌든 고용이 꺾이지 않는 모습. 4월에 이제 또 그 실업률 발표도 나오고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 수가 워낙에 좀 좋은 흐름들 나오다 보니까 고용 쇼크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은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5월 달에도 금리를 일단 0.25 정도는 올려야 하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우세할 텐데, 그걸 못하고 동결해버렸을 때 다른 심각한 사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됐을 때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과거 데이터 속에서 우리 3월 증시는 보통은 전략 후강 부분들이 패턴이 나왔고, 현재 상황이 그렇게 됐죠. 어쨌든 코스닥, 코스피, 특히 코스닥이 이 3월 중순까지 내려왔다가 중순 이후에 반등을 보이면서 전략 후강 패턴을 보였습니다. 4월은 어떨까요? 보통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 정도까지는 상당히 강세장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지난번에도 만약에 시장이 쭉쭉쭉 밀린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주식은 걱정하지 말자. 파생 매매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흐름을 빨리빨리 맞추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조금은 이제 흐름들을 빨리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뭐 사실 파생 매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때도 밀리면 주식을 편안하게 사야지 도망갈 때는 아니다 생각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다시 내려온다라고 하면 올라간 상태에서 고점에서 쌍바닥 만드는 그런 형태를 만들고 재차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금 차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갈 수는 있어요.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죠? 이렇게 지금 저는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랬다가 다시 내려올 때는 그땐 조심하자. 뭐 그때 가서는 제가 또다시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사이에 어찌됐건 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역시나 성장주, 기술주 중도의 흐름들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는 역시나 육룡이 나르샤 6대 테마를 더욱더 관심 있게 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업종 육룡이 나르샤인가요? 아니면 수급 아직 좀 안 들어온 새로운 테마가 좀 있을까요? 뭐 오늘도 일단은 육룡이 나르샤에서 한번 선택을 좀 해보고 싶고요. 사실 최근에 여러분들께 계속 육룡이 나르샤에서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로봇, 그 다음에 AI, 챗 GPT, 그죠? 그쪽에서 뭐 지난주 종목도 흐름이 좋았고, 그 전주 종목도 좋았고, 그 전주 종목도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유로메카라는 종목이 상한가까지 갔었고, 이번 주에는 위세하이텍이라는 종목이 또 상한가를 갔죠. 그런 것처럼 종목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워낙 많습니다. 뭐 오늘은 반도체 업종 관련된 종목들이 원체 잘 가고요. 웹툰주도 잘 갑니다. 못 간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만 좋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장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으니, 또한 저 외에 또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오늘 또 많이 얘기를 해주고 계시니까 저는 이쪽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이게 산업이 4차 산업혁명 가면서 분명히 보완이 돼야 되는, 같이 성장해야 되는 산업이 있어요. 바로 데이터 센터 관련주입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주 최근에 1, 2월에 AI 랠리가 이어졌잖아요. 챗 GPT 때문에 그쵸. 이제 AI 관련주들의 랠리가 이어졌는데, 일각에서는 AI가 활성화되려면 AI 보안도 꼭 따라 붙는 테마다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런 데이터 센터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어차피 우리가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곳이 이 4차 산업혁명이 성장하면 할수록 데이터 센터, 그래서 이게 단순히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도요, 데이터 센터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 오피스텔을 짓는데 투자를 하는 기보다는, 그 부동산에 투자하기보다는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했을 때 훨씬 더 선호도가 높다고 봐야 돼요. 자금이 많이 쏠리고 있고 수요가 워낙에 많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일반 사무실 같으면은 우리가 뭐 1년에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갱신하잖아요. 네. 그런데 데이터 센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한번 장비가 들어가면 세팅해 놓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10년, 20년 아주 초장기 이런 부분들이니까 여기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한테도 꽤나 매력적인 안정적인 수익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 가장 눈여겨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 이제 뭐 여러 종목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 중에서 모아 데이터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모아 데이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국내 최초 AI 기반 이상한 현상을 탐지해내는 이상 탐지 솔루션을 최초로 개발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사실 2017년도부터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뭐 이커머스사나 그다음에 뭐 증권사, 통신사 이런 거대한 기업들에도 고객사로서 확보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 약 13개사 정도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22년 작년 기준에서는 약 300개의 사까지 누적적으로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 성장세가 상당히 무서울 거고 우리가 작년에 그죠? SK CNC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해서 뭐 전 국민 여러분들 쓰시는 톡톡톡이 상당히 크게 불편을 겪으셨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나서서 지금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당연시하게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상 탐지 솔루션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부각되는 부분들이 있고 흐름을 보면 또 이런 묘한 흐름이 있습니다. AI 챗 GPT 관련주들이요 급등을 먼저 해요. 먼저 하고 나면 네. 하루 이틀 혹은 3일 정도쯤 되면 그때부터 데이터 센터 관련주가 올라갑니다. 마치 그 자동차 섹터에서도 완성차가 올라가고 나면 대형 부품주가 올라가고 또 한참 후에 그 현대 글로비스 같은 운송이나 혹은 현대제철과 같은 이제 그쪽에 납품하는 이런 원자재 관련 주들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 흐름을 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사실 어제 오늘 아침 정도까지 그 AI 챗 GPT 관련주들이 조금 힘쓰다가 지금 차익실현이 나와요. 네. 그 흐름들에서 돈의 흐름이 약간은 이쪽으로 이동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 좀 전략 좀 받아볼게요. 모아데이터 오늘 7% 상승하고 있는데요. 대표님 어떤 자리에서 매수하고 어디까지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자 지금 현재가 사실 아침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선정을 하려면 아침만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었어요. 거의 1%대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방송하는 시간대가 오전이 거의 끝나가는 시간대다 보니까 흐름이 참 상당히 좋아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현재가 정도부터 눌러주는 구간까지 다음 주 여러분들 공략 포인트 좀 봐보시고요. 한 4,700원 정도까지 뭐 지금 현재 같으면 좀 많이 올라와 있지만 만에 하나 좀 눌러주는 그런 구간이 나온다라면 한 번 정도 분할적으로 접근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7,0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립니다. 손절가는 3,9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니까 뭐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표가가 상당히 높네요. 모아 데이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나가고 있고요. AS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 받아볼까요? 뉴로메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 종목이 상승세가 정말 강했거든요. 뉴로메카 와 지금 어제 24% 터치 나왔고 오늘 쉬어가는 흐름인데 지금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로메카는 어떻게 조금 AS 받아보면 좋을까 궁금하고요. 네. 자 이제 제가 목표가 제시했던 가격을 넘어서 버렸어요. 그래서 목표가 달성을 냈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해서 눌러준다라면 저는 한 4만 원 이하권에 들어온다라면 재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갖고 딱 한 종목씩만 얘기하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수익을 계속 낸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약간 자아자찬이 됩니다만 이 흐름이 이쪽 우리가 관심으로 보는 섹터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섹터가 계속해서 육룡이 나르샤 가능할 부분들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눌림목을 기다리면 좀 좋겠죠.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니까 4만 원 정도 이하가 한 번 정도 기회 준다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70%라는 큰 수익을 줬는데 뉴로메카는 4만 원 눌림 나오면 재매수 유효하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지금 3월 달에 그러니까 이번 달에 말씀 주신 종목들이 정말 흐름이 좋죠. 뉴로메카 3월 3일 지금 70% 가까이 수익 나고 있고 목표가 달성했고요. 위세 아이텍, 플리토까지 지금 두 자릿대 수익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위세 아이텍도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좀 받아보겠습니다. 위세 아이텍은 탄력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조금 더 홀딩해 볼까요? 네네. 요것도 이제 사실 말씀드리고 살짝 내려왔었지만 이제 손절가 터치하지 않고 잘 견뎠어요.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이제 눌림목 줍니다. 이 거래를 크게 늘리지 않고 나온다라면 여러분들 보시면 20일 이동평균선 있잖아요. 20일 이동평균선 내지는 5일 이동평균선 이런 부분들의 구간 정도 근처에서 다시 재접근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직은 들고 가야죠. 목표가 좀 더 우리가 높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8,000원 정도까지도 좀 더 보자. 이쪽 섹터는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라고 생각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8,000원이면 이제 52주 신고가 달성하는 건데요. 미세 아이텍도 조금 더 수익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흐름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성론 대표와 함께 지수에 대한 분석 그리고 종목들 상담까지 받아봤고요.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성론 대표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 마감장까지 성투하시길 바라겠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